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어제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2% 그리고 3%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엔비디아가 이렇게 6.87% 정도 하락하면서 반도체 섹터 전체가 다 하락한 만큼 좋지 않은 장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락장 속에서 모두가 팔고 도망쳤다라면은 내부자 매수가 유달리 많았던 여기 에너지 섹터의 경우는 반등하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제가 저평가라고 멤버십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를 해온 옵시디언 에너지라는 기업은 관세로 인해서 폭락을 했을 때 내부자 측에서 4월 3일부터 4월 1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무려 70만 주를 매수하면서 저렴한 가격대에 쓸어 담았고요. 사실 동일한 섹터 안에서도 내부자들이 가장 많은 주식을 준 기업인 만큼 어제와 같은 하락장 속에서 무려 5.44%가 올랐으며 저 개인적으로 옵시디언 에너지는 여기 갭은 채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유 쪽은 모두가 기피하는 비인기 섹터인 만큼 자세한 분석은 유튜브가 아니라 멤버십분들 상으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돌아가서 테슬라와 매크로의 상을 한번 바라보고자 하는데요. S&P 500은 어제 약 2% 정도 하락하면서 제가 공유드렸던 파동의 형태대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를 기준으로 4파동을 찍었고 이제 5파동의 위치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달러가 오를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달러의 위치는 여기 99.48달러로 이렇게 과매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데드크로스가 확정이 되면서 그 다음 지지선인 97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S&P 500과 달러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오버랩을 시켜봤는데 만약 달러가 97달러까지 내려간다면은 동일한 상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S&P 500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달러가 상승을 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서 그 다음으로 제가 바라보고 있는 지표는 바로 VIX입니다. VIX는 변동성을 의미하는 지표로 VIX가 올라가면은 주가는 하락하고요. VIX가 떨어지면 주가는 올라가는데 한때 VIX가 여기 이렇게 45% 이상까지 올라갔고요. 45%에서 전고점 지점인 29%까지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29%라는 지지선을 딛고 다시 상승을 하려고 있는 상태인데 상승의 흐름이 지속된다면 S&P 500의 하락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적인 매크로 관점에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었을 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달러가 상승을 할 수 있고 달러가 상승을 하면 주가도 올라갈 수 있게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만 제가 2차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관세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어제 S&P 500과 나스닥이 크게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관세로 인한 엔비디아의 5.5 빌리언 달러치의 피해입니다. 즉 관세라는 변수가 개별 기업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고요. 엔비디아는 23년에서 24년의 상승장에 1등 공신인 만큼 엔비디아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바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꺾인다는 것은 지수가 꺾인다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꺾이진 않았습니다. 꺾일지 말지는 이번 실적에서 밝혀질 예정인데요. 일단 엔비디아는 적어도 지난 7번에 걸쳐서 단 한 번도 컨센서스와 가이던스를 beat and raise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것은 컨센서스를 돌파하되 그 돌파한 폭이 이렇게 매 분기마다 줄어들었다는 것인데요. 이번에 5.5 빌리언 달러치의 피해를 볼 예정인 상태에서 과연 엔비디아가 2.84% 정도 이상의 실적을 보여줄지 아니면은 처음으로 실적 미스를 하게 될지는 의문인 상태인 것입니다. 게다가 당연히 엔비디아는 저평가는 아닌 기업입니다. 엔비디아가 S&P 500의 비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라 투자하는 입장에서 저평가할 때 엔비디아 주식을 산다면은 적어도 S&P 500은 적정 주가가 아니라 저평가할 때 사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여기가 바로 고평가이고요. 여기가 저평가인 상태로 지금 S&P 500은 어제 하락과 함께 이렇게 21.59배 멀티플을 받고 있는 상태로 딱 적정 주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정 주가라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도 혹은 하락할 수도 있는 수준을 의미하는데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적정 주가에 투자하는 것은 나쁘진 않지만 반대로 이렇게 하락장인 상태에서 적정 주가할 때 투자를 한다면은 하락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저평가까지 내려갈 것을 각오하셔야만 합니다. 저라면은 최소한 S&P 500이 21.5배가 아니라 적어도 이렇게 18배 정도가 되었을 때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또한 어제 S&P 500은 2%, 그리고 나스닥은 약 3% 정도 하락하면서 4% 넘게 하락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241달러에 있는 상태로 테슬라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본 것은 제가 미리 여기 4월 16일 오후 1시 반에 공유드린 자료에서 볼 수 있는 상태로 4월 25일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벌써 240달러에 많은 풀옵션들을 잡아놓았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국 시간 기준으로 다음 주 수요일 아침에 발표될 테슬라 실적 여부에 따라서 240달러의 풀옵션들이 전부 다 뚫리면서 더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은 다시 그 이상으로 올라갈 것인지 여부가 결정나는 것이고요. 세력들이 실적을 앞두고 추가로 또 어떻게 해칭을 해놓을 것인지는 오늘 밤에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혹은 신사학개미 텔레그램에서 추가로 또 분석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달러의 풀옵션이 테슬라 대상으로 최소한의 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해 봤으니 그럼 이제 섹터별 로테이션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테슬라는 아쉽지만 지금 가장 약함이 아니라 그저 약함에 있는 상태로 여전히 바닥이라고 보기에는 이른 상태입니다. 제가 테슬라를 매수하는 구간은 모멘텀과 힘이 여기 가장 약함에 있을 때이고 반대로 추가 매수를 제가 피하고 오히려 하락을 대비하는 구간은 여기 가장 강함일 때인데요. 지금 테슬라는 어제 4%의 하락과 함께 이렇게 약함의 발을 디뎠고 앞으로의 실적 여부에 따라서 가장 약함으로 가느냐 마느냐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만약 실적과 가이던스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면 테슬라는 약 8% 이상 상승하면서 가장 강함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 좋은 실적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가장 약함으로 떨어지면서 추매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줄 것이라고 봅니다.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라고 알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근거를 가지고 예측은 해볼 수 있는 만큼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만약 어떤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하시다면 제가 미리 선행 분석해드린 자료를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부 다 공유드리진 못하지만 이 자료에서 하나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것은 테슬라의 주가와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 대상으로 잡아놓은 프라이스 타겟과의 상관관계입니다. 파란색은 주가이고 빨간색은 프라이스 타겟인데 잘 보시면은 관세 전쟁과 함께 테슬라의 주가도 이렇게 크게 하락했지만 그 흐름에 맞춰서 프라이스 타겟 또한 제법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테슬라의 주가와 프라이스 타겟 사이에 괴리감이 제법 있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괴리감은 사실 지금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럴 때도 있었고 여기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있었는데 테슬라의 경우는 실적에서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의 괴리감이 좁혀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도 동일한 흐름대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보는 이유는 일단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의 프라이스 타겟을 이렇게 하향 조정시킨 만큼 테슬라에 기대되는 매출액, 어닝 퍼 쉐어, 그리고 마진율에 대한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얼마나 조정되는지는 여기에다가 매우 상세히 공유드려 놨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컨센서스가 매우 많이 하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실적이 최악이 아니라면 컨센을 돌파할 확률이 높아지면서 주가 또한 단기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파란색과 빨간색은 이렇게 만날 것이라고 보는데 과거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이러한 확률들을 뚫고 실적이 정말 안 좋게 나온다면 빨간색이 더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파란색의 위치로 수렴할 것입니다. 실적이 정확히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알기 위해서 매출액, 어닝 퍼 쉐어, 그리고 마진율의 컨센서스 흐름을 파악하였고요. 이 와중에 테슬라의 전 세계 추구량 성장률 데이터는 회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아닌지 또한 파악을 해서 저희 멤버십 분들께 하루도 빠짐없이 공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 매크로라는 이유에서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단기적으로 실적이라도 좋게 나온다면 누군가에겐 적어도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고요. 더 자세한 분석은 제가 오늘 밤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와 신사학개미 텔레그램에서 팔로우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